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의 주말 사이 서울 도심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예,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죠. 예, 거기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계 부활 등으로 인식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기 단속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속에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박 핵심 중에 일단 한 명이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음고생 참 많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예, 지난 몇 달 동안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예. 어떻습니까? 뭐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죄인된 심정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자숙하고 예,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가깝습니까? 이제 세간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누님으로 호칭을 한다, 누나로 한다. 그런 실제 이제 누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한때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으로 모시고요. 물론 예. 제가 박지만 회장을 예전부터 오래 알아서 큰 누님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뭐 누나, 누님이라는 호칭은 안 하고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또 우리 모두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뛰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저도 황망하고요.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우리 윤 의원을 예. 앞에 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새누리당에 참 꼭 필요한 재원, 난 예, 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제학 전공하셨고 예, 예. 또 유학도 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예. 난 경제와 안보 두 축에 나름대로 내공을 참 잘 쌓아가고 있다 이런데 늘 들리는 얘기는 뭐 대통령 누나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로만 계속 이 주변사로 계속 구슬에 오르니까 예. 그리고 지난 또 공천 과정에서 예. 또 살생부 파동이 벌어졌을 때 맞습니다. 또 그 일로 또 구설수에 오르고 그 때문에 당직을 버렸다가 예. 다시 복당하는데 애를 좀 먹었죠. 예. 또 무소속 갔다 복당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또 소위 친박 핵심들 책임져라 이래서 이번에 징계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징계가 징계를 이제 줬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소위 소명까지 말해서 했죠? 당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예. 정책 희생양이 필요하면은 뭐 제가 응할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원 자격 1년 정지로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예. 받았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당사에도 출입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혹시 아니 그 본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석에 앉는 게 아니고 다른데 가서 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예. 새누리당 당원을 활동하는데 예. 이제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직책을 내려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숙해라 이런. 그러니까 그 뭐 징계 하나마나 징계했군요. 아니 그래도 징계 예. 센 제가 징계입니다. 예. 지금 직격 인터뷰 세계 원래는 여기 오는 손님들에게 예. 이 쓴소리 질문을 속쓰린 질문을 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직격 인터뷰 셋. 이래서 예, 좋습니다. 1번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박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예. 가장 최근에 박 대통령과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예. 솔직히 요번 설 때 제가 예. 한번 전화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정 때 전화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년 인사 겸 해서 예. 한번 전화 올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격려의 말씀도 올리고 예. 또 대통령도 잘 해라. 올해 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덕담 수준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뭐 2월 2일 날 이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예. 그 생일상 준비해 놓고 예. 생일상 뭐 국수로 준비했더구만요. 예. 뭐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면서 예. 그 국수로 준비하고 이 뭐 과일주로 분배를 했다고 하던데 예. 과일주가 과일 주스로 주스로 예. 분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가보니까 여러 가지 꽃다발도 많이 와 있고 여성 의원들도 꽃다발 많이 와 있고 중국에 또 보면 근해 연맹이라는 팬클럽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중국 사람들이 보낸 이 티셔츠 꽃다발이 있었답니다. 예. 예, 언론 보도는 그런데 혹시 생일 선물 뭐 보낸 거 있습니까?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분들은 뭐 이제 꽃도 보내고 그랬는데, 예. 저는 뭐 최근에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대신했습니다. 그 최근에 예.
정규재 TV 인터뷰. 예, 예. 예, 이거 누가 기획한 겁니까? 윤희원이 기획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기억한 적이 없고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우리 윤희원이 뭔가 인터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거는 이제 작년 뭐 12월 달에 이제 그런 12월 달에 그런 건의를 한 거죠? 그런 건의를 예. 이제 청와대 며칠 계신 전에는 분들 통해서 국민연합 대통령님의 어떤 육성 증언이 인터뷰 형식으로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올린 적이 그 있습니다. 연초에 기자 간담회에도 그런 건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군요. 그거는 자세히 그건 시스템이 어떻게 그리고도 작동되는지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후담으로는 예. 역시 주변에 그래도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유니언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 그 최측근들이 그 이런 인터뷰 이걸 건의를 한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서 나 그래서 혹시 윤상현 의원이 제가 이걸 또 알기로는 건의를 아마 했나. 이제 예. 헌재에서 이제 변호하는 변호인단 예. 그쪽에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 이 과거에 예. 자주 이제 통화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야간에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몇 번 가뵌 적이 예.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 이 최순실의 존재를 정말 모르셨던 겁니까? 최순실의 어떤 저희는- 비선실세가 권력농단을 하는 건 말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예. 정말. 그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것도 정말로 몰랐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당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대통령께 말씀드리러 가더라도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인데 예.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밤에 보안 손님으로 근데 이제 가서 저희도 뵀다면 예, 예. 뭐 가서 1년에 대통령 만나서 1년에 예.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관저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한 번은 아니겠죠.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물론 아니 지금 뭐 자주 뵀다 해도 상관은 없는 아니요. 겁니다, 사실. 정말로 예.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예.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뵙고 밤에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저희는 뭐 최순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 한 번은 이제 몇 분하고 같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정윤회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뒤에서 다 뭘 한다는 식으로 어떤 이런 찌라시 같은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간 몇 분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 그걸 딱 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게 아무리 조홍천 비서관이 그런 정윤의 문건 파동을 했다 하더라도 막말로 안봉근 비서관 뒤에 정윤회가 있다는 식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동급의 비서관이 어떻게 저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보안 아닙니까? 보안이 결국 이런 식의 내부적인 소통을 막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강조하시는 보안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뵈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이 박 대통령은 이 보안에 대해서 엄청 중시하는 분입니다.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는 분이 예. 그 안종범 수석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지시하면서 지금 받아 쓰고 있어요. 그거 예. 보안 중시하는 사람은 수집에 일일이 다 받아 쓰도록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뭔지 자꾸 흔적을 남기고 이 어디 그 보안이 깨질 위험성을 자꾸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이 근데- 가령 정말 A급 보안을 강조하는 이 세계 굴지 기업들은요 일체 노트를 못하게 한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받아 쓰고 있어야 하는 분이 보안 강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설사 이런 식의 어떤 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예. 줄은 전혀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본인 물론 스스로 그랬겠죠.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보안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이 만나면은 꼭 거기서 말이 새 나가니까 절대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해라. 모임이 끝나면은 꼭 보안을 예.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안이 새어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누가 했는지 그걸 또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죠. 옛날에 그 인사가 내정이 됐다가도 만약에 그것이 새 나갔다 이러면 그 인사를 취소를 했다는 게 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얘기를 들으면 발표할 때까지 그냥 속으로만 웃고 겉으로 입 꽉 다물고 있는다고 아주 다 땀들을 뺐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이번에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떤 배신감 들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배신감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속된 말로 한번 정말로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는데 뭐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 참 황망하고 기가 막히고 차마 근데 박 대통령 뵈니까 또 안쓰럽죠. 대통령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워낙 그분이 말씀하신 진정성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또 나는 국가와 국민 행복 이해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 진정성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선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찍으시겠어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 왜 했느냐? 이번에 몇 번째 한 겁니까? 태극기 집회를 제가 1월 초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11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쪽 기도회 측에서 계속 참석을 이제 해라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최순실 사태 와중에 이건 내가 일종의 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양심. 그래서 1월 초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가신 거군요. 저는 탄핵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근데 이 촛불 민심만이 민심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촛불 민심을 저는 예를 들어서 태극기 민심에 반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촛불 민심에 참여하는 분들도 내 나라 내 국민이고 태극기 민심에 참여하는 분들도 내 나라 내 국민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태극기 촛불 서로 상대적인 적대적인 그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걸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요청도 있고 저희 어떤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1월 초부터는 제가 행동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 나가보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전부 다 지지를 하는 분들일까 아니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근데 이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집회는 아닙니다. 그런 집회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대한민국 그 자체를 지키겠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가치.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도 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어떤 국가 간 안보관이 불안한 세력에게는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이걸 가진 민심들의 어떤 그 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원로 언론인들이 내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 신문을 보니까 원로 언론인들이 촛불 집회 가서 인터뷰들을 쭉 해서 어떤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글을 쓰셨던데 그분들도 다 여러 신문사에다 편집국장 다 지내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광장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주로 줄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앞으로도 태극기 집회는 계속 나가실 겁니까? 나갈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탄핵이 이제 그 기각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하면 결국 나라는 지금보다 더 두 개로 찢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예, 예,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반대편을 아우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 아우르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헌정 질서에 따라가자 예. 이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년 당군권 정신 억울하냐? 억울합니까? 마음속에 억울한데 그래도 뭐 제가 당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참아야죠. 소명하러 갔는데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묻더라고요. 예. 근데 참 왜 누나라고 그러냐? 예. 대통령을. 저 누나라고 그런 적 없다. 그 질문 누가 했습니까? 이제 그 소명의 세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적혀있군요. 그런 적이 예. 없다. 예. 그러나 물론 이제 큰 누님으로 생각을 한다. 예. 그러나 사석이나 공무석에서 큰 누님이 누나 이렇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2013년도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작년에 김성애 예. 그 뭐 이렇게 통화 녹취록 예, 작년 김성애 의원. 전당대회를 이제 시기로 해서 예. 서청원 의원이 전대 나올까봐 그걸 터뜨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길래 그것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무혐의 처리를 됐습니다. 소명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그 2월 달, 3월 달 공천 시즌에 있었던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제 막말 녹취 사건입니다. 그게 사실 이게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예.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 근데 2월 말을 한건 사실인데.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 말한 것이 술집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이제 지역구에서 예.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여기저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뭐 이런 것 술잔도 받고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예.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한 말이 그럼 녹취했다면? 사무실에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선배 예. 의원하고. 그 누군가가 녹취했다는 얘기네요. 그거 이제 사무실에 온 사람이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천이 사람- 거의 확정된 단계에 그거를 터트려서 이제 저를. 예, 그 사람이 배신자였군요. 예. 누군지는 저의 알고 부덕의 있습니까? 소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다 받았고요. 예, 더 이상 제가 그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 결국 그게 남의 통화를요, 변호사님. 저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누가 삼자 가서 통화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몰래 빼돌려서 하죠.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예, 그럼요. 그 통신 징역형 미니멈 1년입니다. 예. 1년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녹음을 해서요. 한 사람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무성 대표를 이제 따라다니는 추종자라고 하더라고요. K모? 그 사람인데 K모 교수. 그 사람도 이제 그 교수인지 아니지 뭐죠.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도 결국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는 김무성 대표께 보고를 안 했다. 혼자만 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채널 A에다가 이거 한 건데 그게 참 조선일보 보도에 살생부 명단을 청와대 친박 핵심 인사한테 40명 국회의원을 자르라는 명단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작극이다 뭐 해서 결국은 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그 사과는 며칠 후에 터진 거고 이 사건이 터진 날 이제 그게 제가 사무실에서 예. 일어난 거를 녹음해서 한 2주 후에 예. 공천이 확정됐을 때 터트린 겁니다. 참,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데. 예. 제가 부덕해서.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윤위원회에 예,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술을 좀 먹었기로 소리 좀. 아무리 녹음돼도 괜찮은 말만 골라서 하십시오. 그런데, 변호사님. 예. 집이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누구 욕 안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근데 누가 와가지고 방송에서 그거를-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 윤희는 술 세지 않습니까? 예. 예, 술도 아주 세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 몇 번 찾아뵙고 예. 또 사죄를 드렸고, 작년에도 몇 번 지금은 그런 같이 문제는 안 걸리면 없죠? 없습니다. 예. 술 자, 자리는. 이제 나오신 김에 예. 우리 다른 얘기보다는 우리 예. 윤희원에게 예. 윤희원이 경제 전문가고 또 안보 전문가니까 뭐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한 질문씩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예, 예. 우리 국민들에게, 근데 그 성남시장 하고 있는 이재명 예. 시장은 뭐 100만 원씩 거기다 플러스 30만 원에서 130만 원, 예, 예, 2,800원에게 주겠다. 사실 이 기본소득제가 유럽에서도 스위스에서는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이 됐고 부결됐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제 일부 한 10,000명 정도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프랑스 대선에서도 아마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우리에게 기본소득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갑작스러운 질문 왜 드는 거 기본소득이라는 평소에 내용 좀 보려고. 예, 제가 기본소득제라는 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네. 이제 2,800만 명한테 28조의 돈을 주겠다. 예. 다달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달이 지금 1년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래도 28조입니다. 아, 예, 1년에 100만 원.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스위스가 하려다가 한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스위스는 1인당 한 300만 원 주자. 예, 그렇죠. 부결됐고요. 핀란드에서는 지금 한 70만 원 정도 줘서 예, 70만 원 정도. 한 2,000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2년간 실험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에서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예. 알래스카에서 여러 자원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해주자는 건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게 중요한 논의는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예. 재원.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한테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자 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소득제 논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불 붙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제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될 단계가 왔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재원 조달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다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저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 100만 원을 받는 거지만은 결국 100만 원을 받더라도 조세 세금 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건희가 100만 원을 받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뭐 90만 원을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금 제도의 개편하고 같이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제 개편과 세제 같이 가야 개편하고 재원 조달 마련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논의를 시작해야 근데 뭐 될 단계가 그러려면 왔다. 사실은 머나먼 얘기고요. 예.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보편적 복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걸맞는 세제 개편도 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제는 찬성 뭐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찬성이라기보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단계까지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마련 또 그거에 대해서 세제 개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이번 안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참 이게 준비 안 된 예. 질문을 드리는데도 예. 답변 잘하시네요. 예. 사드 문제. 예. 지금 그 가장 대권에 가까이 가 있다고 보이는 문재인 지금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천천히 언론에서 결정해야 된다. 뭐 중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우리에게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나 이 우리 현 정부에서는 뭐 올 안에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아마 가을 전에 8, 9월 전에 이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드가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조치다라고 하는데 사드라는 게 결국 미중 간의 첨예한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들어가는 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드에 따라 있는 ANTPY 레이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북한으로 종말 모드로 쏠 때 600km를 보지만은 그게 전진 배치 모드로 하게 되면은 서해로 쐈을 때 2,000km를 봅니다. 2,000km까지 보면은 결국 미군이 사드 부대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전부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국가이익, 핵심 이익에 반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작년 7월 8일 날 배치 결정이 난 다음에 잘못됐다 했다가 또 올 1월 달에는 또 아니다. 또 존중해야 된다. 또 요새는 또 차기 정부로 남겨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어떤 선거 전략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사드 배치라는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 하에서 맺어진 거거든요. 그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했으면은 일단 국가안보 정책은 일단
군사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국가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하겠다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면은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만약에 바꾼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 예. 입장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또 중국에다가 자꾸 헛된 망상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다가 일단 이것은 국가안보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중국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존중한다. 그리고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해야 차기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한다 했을 때 훨씬 더 가벼운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빨리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낙제해야 됩니다. 이제 단답형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새누리당으로서 차기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야권의 지지, 후보 지지율이 60%입니다. 예.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의 강천석 주필께서 보수 노무현이 필요하다. 노무현 보수. 정말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보수 노무현을 만들어내봐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우리 새누리당이 처절한 혁신, 반성. 그 반성이 뭐 저희 같은 사람 정책 희생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모두 다 나가서 당원들이 피켓 들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국회 주변을 돌면서 일보 삼별하는 겁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책,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